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즉, 아직 이슈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났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지금은 서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합의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탄핵 이슈로 인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의 마이크도 흔들립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제조업 침체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결국 내년 말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당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를 피하고 싶을 거라 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대박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미중 양국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홈페이지에 11월 7일 4시 반쯤 올라오더니 하루 종일 메인에 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고 만약 정말로 관세가 철폐되면 주식, 채권, 금 같은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은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 한 달 사이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뉴스를 간략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10월 중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았지만 결국 미중 양국은 스몰 딜을 도출했습니다. 협상이란 게 무엇인가요?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을 상대로 중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제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제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 중단, 환율 조작 금지라는 크게 5가지 사항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10월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 한 가지만 얻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봐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저놈들 지금 좀 밟아줘야 하는데 내년 재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재선 준비도 해야 하는데 일단 적당히 합의 좀 하고 재선 이후에 다시 밟아야겠어. 대충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5가지 협상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 받아주고 대신에 10월 15일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율 인상 계획의 연기라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내준 것은 없어 보입니다. 관세 이야기가 나왔죠. 이쯤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한 관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9월 한 달 동안 중국에게 관세만 5.1조를 걷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쏠쏠하네요. 도대체 미국은 대중관세를 얼마나 부과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미중 무역 협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목해주세요. 2018년도 데이터를 잠깐 보실까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의 금액은 5,395억 달러입니다. 이 상황에서 2018년도에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 500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 부과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2018년 9월 2천억 달러의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했고 2019년 5월 2천억 달러의 제품에 대한 10% 관세를 25%로 올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드리면 미국은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0월 15일부터 기존 2,500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가운데 약 1,11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9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2월 15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10월 스몰딜로 인하여 10월 15일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연기됐습니다. 지금 대중 관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 5,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8년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의 금액이 5,395억 달러임을 감안했을 때 그냥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수출 수입 금액 역시 2018년도 하반기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진핑은 줄곧 미국을 향해 관세 철폐를 주장해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도 있겠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무서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협상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간 듯한 느낌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12월 15일 소비재에 부과된 1,890억 달러 제품에 대한 15% 관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9월 이미 부과된 1,110억 달러 제품에 대한 10% 관세까지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도중에 갑자기 11월 7일 만약 미중 양국이 협상에 도달한다면 관세를 철폐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if 즉 만약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관세를 철폐할 것이다 이런 뉴스였는데 기사가 어느새 바뀌었습니다. 기자가 잘 모르고 일단 던진 것인지 아니면 낚시를 위해 일부러 자극적인 기사를 쓴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관세 철폐에 대해 미국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뉴스겠죠. 하지만 아직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사에도 써 있잖아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관세를 철폐할 것이다. 그냥 철폐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사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번역본을 볼게요. 가오펑 블라블라블라 익명의 미국 관계자 블라블라블라 지금까지 관세 철폐를 중국에서만 주장해왔는데 익명의 미국 관계자가 재차 언급했네요. 당연히 이는 호재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1단계 서명 여부입니다. 익명의 미국 관계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며 협상에 서명할 시간이나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즉 아직 이슈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1단계 서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면 주식시장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까지요? 최소한 1단계 서명이 이루어지거나 1단계 서명의 일정과 장소가 확정될 때까지요. 만약 1단계 서명이 이루어지거나 일정이 확정된다면 이슈 소멸로 인하여 주식시장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는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국 증시도 1+1으로 함께 갈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1단계 합의 자체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중국은 연간 100억에서 200억 달러의 농산물을 미국으로부터 꾸준히 수입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농산물 수입 규모는 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하나만 얻어내고 관세를 다 철폐해준다는 게 조금은 굴욕적일 수 있습니다. 1단계 합의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나 1단계 합의가 삐그덕거리면 그동안 주식 매수를 망설이신 분들은 적당한 타이밍에 맞춰 매수하시면 될 거라 봅니다. 기보유자분들은 딱히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만큼 저는 증시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는지 삐그덕거리는지 어떻게 하시나요? 기사 보고 하시나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 보통 사람인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사이에 협상이 잘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게 위안화 절상이거든요. 즉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약달러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위안화 강세가 필수적입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가 강해지면 위안화 환율은 점점 내려가겠죠. 지금 위안화 환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10월 중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스몰 딜이 도출됐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미리 이번 합의는 잘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안화 환율 때문입니다. 10월 미중 고위급 회담 이전부터 위안화 환율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즉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회담은 애매하지만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이후에도 위안화 환율은 계속 하락 중입니다. 이 말은 미중 양국 사이에서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없다라고 해석될 수 있겠네요. 지금은 환율이 마의 7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시진핑의 요청대로 9월에 이미 부과된 관세와 12월에 부과될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면 위안화 환율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해당 관세 부과를 선언했던 당시 환율이 달러당 6.8 위안 후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위안화 환율은 6.9 위안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위안화와 원화는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와,
그런데 원화 절상폭이 엄청납니다. 위안화 절상폭에 비해 원화 절상폭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9월, 12월 관세 부과를 선언했던 당시 원달러 환율이 1180원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그 자리를 하향 돌파한 상황입니다. 위안화에 비해 과도하게 하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다만 추측해보건대 지금까지 다른 신흥국 대비 원달러 환율은 너무 올랐습니다. 과도하게 오른 만큼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 중 하나인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이 역시 원화 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반도체 산업이 회복되면 뭐가 오를까요? 제 초창기 영상에 좋은 상품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달러 환율은 과도하게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금까지의 미중 무역 협상 상황에 맞춰 하락한 것입니다. 만약에 미중 1단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위안화 환율이 6.8 후반대까지 내려간다면 원달러 환율 역시 지속적으로 내릴 거라 봅니다. 제가 환율을 예측한다는 게 오만해 보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114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려면 지금까지 나온 호재 말고 새로운 호재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1140원에 달러 사진 마시고요. 차라리 금을 사세요. 금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단 지지선을 1475달러로 잡아드렸었는데 보기 좋게 깨고 내려갔습니다. 금 투자를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실 분은 ETF 매매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몰빵하지 마시고요. 조정기마다 모아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단계 협상이 이루어지면 금은 어디까지 빠질까요? 9월, 12월 관세 부과를 선언했던 당시 금 가격은 1트라이온스당 1425에서 1450달러였습니다. 이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후에는 추가 뉴스에 따라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금은 일단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면 당연히 하락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지속적으로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금에게는 이 역시 호재가 됩니다. 이런 관점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 저의 지난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먼저 볼게요. 지금 11월 8일 새벽이라 한국 증시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번 영상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1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 2100포인트 저항대는 진작 돌파했고 지금 2140포인트까지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단계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 코스피 지수는 더 오를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1단계 합의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에 따라 코스피가 어디까지 오를지 결정되겠죠. 저는 차트상 2200에서 2220포인트 부근에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단계 합의가 언제 이루어질지 그로 인하여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단계 합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대감이 증시에 남아있다. 기대감으로 증시는 더 오를 수 있다. 혹시 오르지 않더라도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제가 한국 증시는 거짓말 안 하고 8월부터 사라고 목 놓아 외쳤습니다.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가 코스피 지수 1950포인트 아래였습니다. 금 투자는 아마 6월달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다 상승 직전에 맥점을 잡아드린 것 같은데 꼭 뒤늦게 사셔서 물렸네 어쨌네 그런 말씀은 제발 하지 좀 마세요. 뒤늦게 샀으면 어떻게 할까요? 분할 매수해야겠죠. 제발 한 방에 사지 마시고요. 그리고 몰빵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8200포인트 저항대를 돌파한 이후 신고가를 경신한 중입니다. 제가 7월 달에 미국 주식을 전부 매도하고 일부는 금, 그리고 8월에 한국 증시로 갈아탄 점에 대해 뒤늦게 저에게 와서 댓글로 조롱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발 인격을 키우세요.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 8200포인트를 돌파하면 신규로 매수할 타이밍이라고요. 거짓말 안 하고 10월 25일 82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대놓고 나스닥 지수가 급등하는 중입니다. 핵심을 다 찝어드렸잖아요. 꼭 그렇게 조롱하고 싶나요? 7월 초부터 10월 25일 그 사이에 한국 증시와 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앞으로 저의 정신건강을 위해 그런 분들은 다 차단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늘어날수록 저는 애매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상승의 끝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곧 상단 저항대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존 보유자는 며칠 정도는 더 보유할 만해 보이고요. 신규로 진입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5일선 아래에서 매수를 노려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8250포인트까지는 기다려 보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채권 금리가 6%나 올랐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안전자산보다 주식 같은 위험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겠죠. 일단 하루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 하루 정도는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항대는 1.95에서 2.1% 정도 보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는 채권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위안화 환율, 원달러 환율, 금,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채권에 대해서 가볍게 중간 점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미중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일정에 따라 우리의 대응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제 영상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